안녕하세요. 3학년 1반 김지혁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수면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읽고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 건강과 인지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가지고 특히 수면 부족이 치매, 우울증, 비만, 암 등 여러 질환과 연관된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면 습관과 인지기능 간의 관계를 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 구성은 바로 안 나오는데 네, 질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했고요. 네,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결과들을 AI를 활용해 가지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하고 분산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평일의 수면 시간의 평균은 약 6시간 정도로 나왔고 주말의 수면 시간은 8시간 정도로 나왔고 아침의 집중력은 1에서 5부터의 척도에서 이 정도가 낮게 그런 평균 잡혔고 점심 후 집중력도 이 정도로 잡혔고 수업 중 졸음 빈도는 5회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잤을 시에 문제 해결 능력은 2점 정도로 매우 낮게 나왔고 수면의 질은 딱 3 중간 정도로 평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한 결과값의 통계적 분석 및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평균하고 주말 수면 시간 및 분포의 경우에는 6시간이 나왔죠. 그래서 원래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인데 따라서 저희 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평균보다는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표준 편차가 1.23으로 학생 간 수면 시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말 평균 시간은 8시간으로 평일보다 2시간 길며 대부분 9시간 이상 자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주말에, 그러니까 평일에는 학업 때문에 이제 조금밖에 못 자고 주말에 잠을 몰아서 못 자는 그런 경우가 많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질하고 집중력하고 졸음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수면의 질의 경우 평균이 3 정도라고 했죠. 근데 표준 편차가 낮아가지고 수면의 질의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매우 낮아가지고 학생들 간 차이가 적음을 할 수가 있고요. 아침 집중력과 점심 후 집중력은 평균 2고 표준 편차가 1로 학생별로 차이가 조금씩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졸음 빈도는 평균 5회 정도로 분산이 8.24로 학생별 차이가 큼을 알 수가 있고요. 수면 부족 시 문제 해결 능력은 평균 2점으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수면 부족 시 나타나는 악영향의 효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이것만으로는 통계적인 해석이 그렇게 의미있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상관관계를 2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상관관계하고 T 검정하고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을 통해서 네, 이게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상관관계 계수를 구해보면 0.45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로 수면 시간이 길수록 아침 집중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수면의 질과 좋은 빈도의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38이 나와가지고 수면의 질이 높을수록 좋은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 개선이 이 졸음 감소에 영향을 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T 검정의 결과는 T값이 12.5가 나왔고 P 값이 0.0001이 나왔는데요. 따라서 P 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평일과 주말 수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주말에 수면을 보충받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의 결과는 아침 집중력을 정석 변수로 평일 수면 시간과 수면 질을 독립 변수로 회귀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평일 수면 시간 회귀 계수는 0.32가 나왔고 수면 질 회귀 계수가 0.28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이 아침 집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수면 시간이 1시간 증가하거나 수면 질이 1단계 향상될 때 집중력이 각각 0.32와 0.28만큼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과 수면에 대한 집중력의 상관관계인데요.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아침 집중력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한 3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의 집중력이 평균 2점대가 낮고 1시간 이하의 학생은 3.5점, 3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의 80% 이상의 집중력 저하를 경험했다고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이 많을수록 평일 수면 시간이 짧고 주말 평일 취침 시간 차이, 즉 사회적 시차죠. 그 값이 커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면의 질과 자는 데에 걸리는 시간, 수면율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인데요. 수면의 질이 낮은 학생은 입면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거나 수면 효율이 65%에서 75%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스마트폰 사용이 많고 늦게 자는 학생일수록 수면의 질, 입면 시간, 수면 효율 모두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인지 기능과 수면 변수에 대한 분석인데요. 평일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의 학생들은 아침, 점심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점수가 모두 낮게 나왔고요. 최근 일주일간 수업 중 저음을 매일 경험한 학생들은 집중력, 문제 해결 점수가 1점에서 2점으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회귀 분석, T-테스트, T-검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추가 탐구의 내용은 이 링크에 담겨 있고요.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평일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수면 질이 낮은 학생은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수면 습관과 스마트폰 사용이 인지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탐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주제를 잡는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괜찮은 통계적인 해석과 분석이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한 주제를 잡고 나서는 설문 질문을 구성하는 데 거기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평균, 표준 편차, 분산으로 값을 내려면 상수로 된 답변이 나와야 해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질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분산만 가지고는 엄청나게 큰 통계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귀 분석 T 검정
상관관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과 분석을 이끌어내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런 통계적인 분석의 도구를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